작고 조용한 한국 남자와 결혼한 후 미국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경찰 집안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체격 차이 때문에 1년간 딸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30년 경력 경찰서장 아버지와 전직 FBI 분석관 어머니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작고 약해 보이는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다. 몇 개월간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연수의 절도 사건 소식에 용기를 내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땅을 밟은 한국 사위가 단 하룻밤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전문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인정과 사과를 해왔다고 합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가족의 놀라운 화해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저는 보스턴의 한명문대 형사학과 3학년 엘리자 로엘입니다. 20살이었던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선 제 가족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완전한 경찰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 경찰서장으로 30년간 근무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직 FBI 범죄분석관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새벽 5시 기상해서 아버지와 함께 조깅하기, 주말마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호신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사격 연습까지. 엘리자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집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벤치프레스 60kg은 기본이고 사격 실력도 웬만한 경찰관 수준이었죠. 대학에서도 저는 꽤 유명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남학생들과 겨뤄서 이기기도 하고 격투기 동아리에서는 부장까지 맡았거든요. 당연히 졸업 후 목표는 FBI나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도서관 국제관계학 코너에서 한 남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키가 1m 72cm 정도의 마른 체격, 동양인 특유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정말 성실해 보였죠. 며칠 후 같은 국제관계학 수업을 듣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예의 바른 톤이었죠. 나이를 물어보니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까지 마친 후 대학원 과정을 위해 왔다고 했어요. 조별 과제를 하면서 준호 씨의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조원들이 대충 넘어가려는 부분도 꼼꼼히 분석하고 항상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배려심이 있었거든요. 발표할 때의 논리적 사고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말이죠. 준호 씨가 발표할 때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제 체격이나 강한 성격 때문에 대부분 남학생들이 위축되거나 어색해했는데 준호 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해줬거든요. 엘리자 씨 의견이 정말 논리적이네요. 그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죠. 준호 씨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문화도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꿈을 진심으로 지지해줬어요. 엘리자 씨가 경찰관이 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술 취한 남성 2명이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가씨, 어디 가는 거야?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저도 호신술을 배웠지만 상대가 2명이고 술에 취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위험해 보였어요. 그때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자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톤이었죠. 뭐야? 동양인 꼬마가 끼고 싶냐? 그 남성들이 비웃었는데 준호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제 앞에 섰습니다. 키는 그들보다 작았지만 자세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시고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 남성들도 뭔가 위압감을 느꼈는지
결국 가버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준호 씨한테서 완전히 다른 면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부터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고마워요. 무서우셨을 텐데요 라고 하니까 준호 씨가 살짝 웃으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고 과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용히 격려해줬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준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매일 연락했어요. 14시간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준호 씨는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전화해줬습니다. 엘리자, 서울은 정말 역동적인 도시예요. 한강에서 치킨 먹는 문화도 있고 찜질방에서 하룻밤 보내기도 하고요. 1년 후 준호 씨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였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 사귀면서 준호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제 생리 주기까지 기억해서 그때마다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제 꿈과 목표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엘리자의 정의감과 용기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과 함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도 한국에서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 작고 약해 보이는 남자한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엘리자를 지킬 수 있겠어. 체격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자야, 그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준 딸을 그렇게 멀리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 딸을 제대로 지킬 힘이 있을까요? 정말 상처였어요. 부모님이 준호 씨를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겉모습과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빠.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그리고 제가 위험할 때 정말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남자가 너를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어. 나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봤다.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체력과 힘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단호했어요. 그 후로 몇 달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님은 완전히 돌변하셨고 식사 시간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가기로 했어요. 준호 씨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집 문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가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느냐.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와 연락 단절 선언 속에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호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남자와 결혼하게 될지, 그리고 곧 부모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될지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준호 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서울 강남구의 신혼집으로 향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안 곳곳이 마치 군대 내무반처럼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신발은 일렬로 가지런히, 책상 위는 물건 하나 없이 깨끗하고 심지어 수건까지 정확히 3등분으로 접혀 있었어요. 준호 씨, 원래 이렇게 깔끔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해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습관이 되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남자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준호 씨의 일상을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 안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아침 운동까지 빠뜨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준호 씨의 체계적인 루틴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정말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후 다행히 강남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영어를 활용한 업무였는데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준호 씨도 매일 저녁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응원해줬죠. 엘리자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준호 씨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지하철로 퇴근하게 됐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 사람이 몰카 찍었어요. 순간 지하철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거였어요. 그 남성이 당황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제 옆에 있던 준호 씨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남성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마치 장애물 경주하듯 빠져나가더니 순식간에 그 남성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휴대폰 내놓으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남성이 반항하려고 했지만 준호 씨가 뭔가 압박점을 누르니까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지하철 경찰을 불렀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준호 씨가 아니었거든요. 당신, 이런 거 자주 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더니 준호 씨가 살짝 웃으면서 답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건데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에 이태원으로 데이트를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외국인 무리 3명이 저희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쁜 아가씨, 저 작은 동양 남자 말고 우리랑 놀지 않을래?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저도 대응하려고 했는데 준호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있고 싶습니다. 준호 씨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나왔는데도 정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심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꼬마가 싸우고 싶다는 거야? 그 중 한 명이 준호 씨의 어깨를 세게 밀었는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 남성의 팔목을 제압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 2명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있고 싶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라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준호 씨, 당신 도대체 뭐예요? 그냥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한국의 군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엘리자, 사격장 가볼까요? 당신이 잘한다고 했으니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준호 씨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저는 내심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이건 내가 이긴다. 자신만만하게 강남의 한 실내 사격장에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준호 씨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제 점수는 꽤 괜찮았어요. 10발 중 8발이 관역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의 차례가 됐는데 탄착군이 한 점에 모여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발 모두 정중앙에 거의 한 점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사격장 직원도 깜짝 놀라서 다가왔어요. 와, 정말 잘 쏘시네요. 군대에서 특수부 되셨나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한국 남성들의 관역을 봤는데 모두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 중 한 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서 총 쏴봤으니까요. 기본기는 있죠. 여기 전부 스나이퍼라도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준호 씨가 부드럽게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라서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해요. 그 과정에서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준호 씨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라고? 네. 2년 동안 복무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군사 제도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하고 특히 특수부대는 정말 엘리트들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진짜 실력의 일부분이었던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준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강하지만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후로 준호 씨의 일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벽 운동, 규칙적인 생활, 완벽한 정리정돈. 이 모든 게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같이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즉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달래주더니 마트 직원과 협력해서 부모님을 찾아줬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날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걸 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드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준호 씨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됐습니다. 강하지만 따뜻하고 능력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준호 씨의 친구들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대부분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라 뭔가 듬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 누나, 준호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후배들 잘 챙겨주기로 유명했거든요. 준호 씨의 후배가 이런 말을 해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준호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부모님은 여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야.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엘리자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엘리자야,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 우리 동네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의문의 인물이 밤마다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고 이웃들이 신고했어. 엘리자야, 너만 와라. 혼자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준호 씨는 절대 오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다시피 했던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였거든요. 알겠어요. 혼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이 저는 오지 말라고 하셨군요. 미안해, 아직 마음이 안 풀리신 것 같아. 그런데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당신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 씨를 보니까 뭔가 다른 모드로 바뀐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었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 일이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맡는 고향 냄새가 났어요.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약속과 달리
저와 함께 공항에서 나왔어요. 정말 같이 가도 될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두면 안 돼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는데 그때 정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부모님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1년 만에 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수척해 보였고 특히 아버지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엘리자야, 혼자 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동네에서 5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사흘 동안은 밤마다 의문의 인물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순찰만 강화한 상태야. 그런데 어젯밤에는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이웃 할머니 말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우리 집 담장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침입 경로나 패턴 같은 건 파악하셨나요? 아버지가 준호 씨를 쳐다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뒷문 쪽이 가장 취약해 보여 담장도 낮고 가로등도 어두워서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기본적인 도어락과 창문 잠금 장치 정도야.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조금 의외라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어요. 부모님은 준호 씨를 의식하시면서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도 눈치채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계셨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 어머니가 저에게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음식은 잘 맞니? 네. 한국 음식도 맛있고. 이런 식으로 저하고만 대화하시면서 준호 씨는 완전히 배제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조금 당황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손님이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게스트룸에서 주무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네, 이해합니다. 준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되니까 준호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엘리자, 잠깐 이야기할까요? 게스트룸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오늘 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무슨 말이야? 집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창문 배치나 출입구를 파악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준호 씨의 말을 듣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밤에 경계를 서겠어요. 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런 상황은 익숙해요. 그때 준호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도 주무시고 저도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뒷마당 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왔는데 준호 씨가 게스트룸에서 나와 있었어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뒷문 쪽에 누군가 있어요. 준호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부모님 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야.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권총을 들고 계셨어요. 30년 경력의 경찰서장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뒷문 쪽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어디서 확인했나? 창문으로 봤는데 담장을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뒷문 쪽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만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긴장하시면서 준호 씨를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어머니와 엘리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저희는 대응하죠.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넌 민간인인데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도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엘리자와 함께 안쪽 방으로 가세요. 준호 씨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누구길래?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순간 뒷문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준호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앞쪽을 막아주시고 저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혼자 가기엔 위험해.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신호 드릴게요. 준호 씨가 정말 전문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로 누군가 침입한 거였습니다. 준호 씨가 즉시 움직였어요. 정말 빠르고 조용하게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고양이처럼 민첩했어요. 몇 초 후 뒷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소리까지, 으악. 그리고 곧이어 준호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압 완료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어머니가 뒷문 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준호 씨가 그의 팔을 뒤로 제압한 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제가 놀라서 외치니까 준호 씨가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돈가방하고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침입자 옆에 있던 가방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정말로 절도용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버지가 당황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군대에서 배운 걸 활용했습니다. 준호 씨의 대답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급히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준호 씨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할 때 준호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침입 경로, 제압 과정, 증거물 위치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분이 전문가세요?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셨네요. 경찰관이 감탄하면서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준호 씨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워지고 있었어요. 침입자가 연행되고 나서 집 안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씨를 자세히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자네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그때 제가 조용히 답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셨어요. 특수부대라고? 네. 한국에서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어요. 준호 씨가 겸손하게 설명했지만 방금 전의 행동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훈련을 받았겠구나. 어머니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준호 씨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였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준호 씨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엘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드디어 부모님이 준호 씨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침입자가 연행되고 집 안이 조용해진 다음 아버지가 준호 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지. 아버지가 준호 씨를 자세히 보시면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특수부대라면 정말 대단한 부대 아닌가? 아버지는 30년간 경찰로 일하시면서 각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준호 씨가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인지 금방 이해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준호 씨를 위해 특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 씨가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기업에서 해외 사업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엘리자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엘리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회사 생활, 한국어 공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준호 씨가 얼마나 잘 돌봐주고 있는지까지. 처음에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는데 준호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도 매일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어머니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 매운 거 많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매웠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준호 씨가 맛있는 곳들을 많이 데려가 줘서 금방 적응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가 덧붙였어요. 엘리자가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먹어요. 이제는 저보다 매운 음식도 잘 먹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점심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경찰서 구경을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경찰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정말 가봐도 될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동료들에게 준호 씨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내 사위야.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지. 어젯밤에 우리 집 침입자를 완벽하게 제압했어. 동료 경찰관들이 정말 놀라면서 준호 씨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와, 한국 특수부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제 현장 처리도 정말 전문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른 에피소드도 있나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또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잡은 이야기, 이태원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을 제압한 이야기, 그리고 사격장에서의 놀라운 실력까지 모든 걸 이야기해드렸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전문가시구나. 이런 분이 우리 딸을 지켜주고 있다니 안심이 되네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준호 씨를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어요. 한국에는 이런 음식도 있나요?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미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시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삼겹살도 맛있고. 엘리자가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서 가끔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엘리자가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요?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네, 준호 씨가 가르쳐줘서 김치볶음밥이나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딸이 그런 것까지 배우고 있다니.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문화, 가족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국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가족끼리 서로 돌보는 문화가 강해요. 그럼 엘리자도 잘 돌봐주고 있겠네요. 네.
엘리자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준호 씨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호 씨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셨어요. 엘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엘리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준호 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도 가끔 미국 음식이 그리울 텐데 간단한 요리라도 배워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팬케이크 만드는 법, 스테이크 굽는 법까지 배웠어요. 정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손재주가 좋으시네. 어머니와 준호 씨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오후에는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준호 씨,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엘리자가 잘한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태권도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준호 씨가 제 과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경찰 배지를, 어머니는 가족 사진과 직접 만드신 쿠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가져야죠. 엘리자, 잘 부탁해요. 우리 딸이니까. 공항에서 이별할 때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따뜻한 가족의 작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지키는 건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 아버지가 준호 씨와 악수하시며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준호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부모님도 당신을 인정해 주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으로 보니까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준호 씨를 만났을 때는 그저 조용하고 착한 남자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잡을 때의 빠른 판단력, 이태원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을 제압할 때의 침착함, 사격장에서 보여준 정확한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집에서 침입자를 제압할 때의 전문성까지.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준호 씨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거부했던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전을 위해 따라와 준 마음. 그리고 사건 후에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까지. 진짜 강함은 근육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준호 씨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그 모든 능력을 다루는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도 준호 씨를 완전히 받아들이셨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멋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준호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시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